네, 애널리스트 출신의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형석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선방하는 네, 모습이었지만 조금 맞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종목들이 보면 위로 꼬리를 길게 좀 다는 형태가 많은 것 같은데 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최근에 그 트렌드를 보면, 그러니까는 매일매일마다 전체적인 이슈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루 매매하고 끝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당연한 말이죠. 단타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실적주나 그리고 시총이 큰 종목군들이 잘 못 가는 이유는 또 공매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러한 매도세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덜 수월한 어떤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한 4월 말, 5월 초까지만 유효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지금 왜 실적주들이 좀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게 일단은 한 4월, 그러니까 5월 달입니다. 5월 달이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부터 실적주에 대한 흐름이 또 이어질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러한 정책적인 단기 투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이재명 그 야당 후보의 어떤 뭐 SNS나 이런 걸로 지금 종목들만 상한가를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똑같이 트럼프가 X라는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전하면서 시장이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 저희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히려 시장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는 오히려 내가 이러한 단기 투자에 조금 능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단기 투자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앞으로 좋아질 종목군들을 모아가는 그러한 투자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로는 사실 뭐 미국 시장 어저께 급락했다가 제가 한 최근에 일주일 동안 미국 시장을 잘 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거의 뭐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밤늦게까지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가? 왜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흐름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지금은 정책적인 그런 이슈로 움직이는 그러한 단기성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정리를 하면 이러한 실적주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차라리 뭐 화장품이며 아니면 이런 반도체, 솔직히 저는 반도체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빠져있을 때 모아가면은 저는 한두 달 후면은 충분히 30~40%의 수익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자.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테마주의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또 끝날 때 즈음에는 점점 더 이제 실적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또 장중에 시장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듯 내일 바로 올라갈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중기,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는 우리의 이형석 전문가님이신데, 시장을 보는 눈을 보다 더 키워보고 싶다, 그리고 수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은 현재 시장에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지 보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네. 또 어제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제주은행, 네. 오늘 장 초반에 10% 넘게 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수익이 또 났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리뷰도 부탁드립니다. 네, 좀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서. 네. 자, 오늘 4월 22일 시장 한주 평가 하면요. 끈기가 없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종목들 자, 다 신고가입니다. 4월 22일,
4월 22일, 4월 22일. 자, 그런데 신고가인데 지금 보시면 다 윗골이에요. 윗골이. 또 음봉까지 나와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차하면 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차하면 신고가 나면 나는 튄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종목들 매매하면서 사실 상한가가 막 열 몇 개 나오고 그리고 뭐 1,0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이 나온다고 해도 내 계좌는 왜 그렇지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 때문에 그런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엄마 시장이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침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기가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유도 보유지만 그 다음 날 또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종목들이 자꾸만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팔고 사고 해야 되니까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또 종목을 팔아야 하는 약간의 뭐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떠한 섹터의 종목군들이 이틀을 가지 못해요. 이틀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 일주일 후에 또 오르면 또 가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나는 3% 먹고 팔았는데 뒤돌아서 딴 거 하다 보니까 일주일 후에 그 종목이 한 20% 가 있어. 그럼 여기서 또 내가 이걸 또 보유해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어떤 날은 단기했다가 어떤 날은 중장기 스윙했다가 거의 조울증처럼 거의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딱 까보면 내가 한두 달 동안 뭐 했지? 지금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하고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좀 지키셔야 되는 게 필요한 시장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끈기가 없다라는 게 지금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버릴 거는 버려줘야 돼요. 내가 정책주나 이런 거 잘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안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 할 수 있는 것만 잘 하세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은행 이런 추천한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뭐 정책주나 이런 종목들 다 추천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들 보면은요. 예전에 HDC 현대산업개발 추천드렸죠. 그 종목도 꾸준하게 보면은 뭐 물론 이게 등락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가지고만 있었으면 이거는 플러스예요. 내가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것도 플러스고요. 이런 종목들도 제주은행 같은 경우 추천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새롭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은행 여기가 본사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정돼 있는 제주은행이 이제는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전 비전이 가지고 있는 300만의 회원과 그리고 500만의 데이터와 1000만의 그 각에 대한 그런 아래까지 중소상인들까지 당연히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지금 5% 10% 오른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정책주 뭐 이런 테마주들 좋죠. 하지만 매도를 못해서 매수는 쉽죠. 매도를 못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한 5월 초 이후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6월 달 대선 전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나 이런 걸 받아보면 다 정책주, 인물주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매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하게 올라갔던 큰 섹터의 종목이 있으면 나중에 그 종목으로 계속 여러분들 종목 상담합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번에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주은행 방금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에 한 10% 정도, 11%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물론 거의 보합 정도 끝났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업펀드 단기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매도하고 나갔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전 그렇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밑에서부터 한 50%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다가 저는 갭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때 좀 팔아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은행 못 사신 분들은 내일 사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강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감지를 하고 느끼셨으면 뭐 하셔야겠어요? 매수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사실 이건 정책주예요. 정책주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그냥 보내주셔도 된다. 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게 오늘 더 올랐는데 오늘 10,000원까지 갔었으니까 이 종목도 이제는 한 번은 보내주셔도 딴 거 하시면 됩니다. 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솔트룩스. 이 솔트룩스는 약간 달라요. 솔트룩스는 지금 이제 단순히 뭐 테마라기보다는 이 AI라는 그렇죠? AI라는 이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약간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요 구간 다시 한번 횡보하다가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아직 급등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요 구간 보세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거에 대한 반사익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나온다. 그러면 저는 신고가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트룩스 여러분들 히든 종목으로 꼭 보셔야 되고 이 종목 내가 한 번 더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실 분들은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VI 저희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저희 종목군에서도 그 바이오 쪽에 하나 또 나왔었고요. 대동기어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 다 여러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이 VI 행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은 꼭 상기하시고 클래스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기 매매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단기 매매할 거는요. 이날 저희 황금본과 1, 2사를 통해서 매수했고요. 그리고 오늘 반등했을 때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가격 제대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일부 딱 끝냈고요. 그래서 한 5% 이상 수익 나왔고 그리고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뭐 종가 무렵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 딱 보시면 오늘 음봉이지만 수익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 윗구간에서 딱 반등했을 때 사실 이것도 저도 그렇다고 해서 뭐 정책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정책주 혹은 지금 대선 테마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이거 잘 보시면 이게 딱 요 구간이에요. 박스권. 사실 저는 내일 대일제당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그 대선에 대한 의지를 또 표방하고 있죠. 사실 오늘 국힘에서 4명 정해졌죠. 4명 정해지고 이제 플러스 1명이 바로 이 구간인데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이쪽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는 거는 누가 선출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때 어떤 수급이 몰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요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되면은 바로 상승하겠지라고 우리 앵커님들도 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누가 되는 상관이 없고 어떠한 기사나 그러한 억양, 그런 뉘앙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으로 대한제당이 이게 한덕수 관련주인데 지금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더
보셔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대일지당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매주 자, 월요일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 만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날 뭐 질문하시거나 종목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해드리고 있다. 이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종목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목표가를 짜야 한다는 점 알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태양광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SDN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 후반에 이 소식이 나오면서 네. 급하게 상한가에 좀 진입을 했는데 이 종목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재생 테마 중에서 태양광이 가장 강했죠. 뭐 곁다리로 뭐 풍력도 움직이고.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때 가장 봐야 될 신재생 테마 중에서 신재생 테마로는 태양광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하나솔루션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태양광 쪽이 일단은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단은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기 때문에 태양광이 조금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태양광 쪽의 실적이 막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태양광 쪽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3,500%의 뭐 관세 폭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사지 말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상징적으로 너 그냥 10,000% 관세 때려버려도 10,000% 관세 때려버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3,500%든 뭐 10,000%든 뭐 우리한테 그쪽에서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은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산 태양광의 퇴출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중국산이 그동안 전체 7, 80%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다운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흐름을 누가 가져가냐?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가겠죠. 사실 제가 뭐 SDN이나 이런 부분도 가지고 왔지만 미국의 공장이 있는 하마솔루션이 가장 여러분들이 투자하기로는 좋습니다. 얘는 그냥 매매를 하라는 거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공장에 있는 하마솔루션을 가야겠죠. 왜냐? 미국에 생산한 거기 때문에 관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투자의 개념으로 가시고요. 지금 SDN이나 신성에너지는 매매의 그런 흐름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덤핑 관세 수혜, 뭐 시간차다, 뭐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뉴스도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좀 전에 말했던 그 미국에 대한 관세.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도 쪽에서의 전남 쪽에서의 뭐 해상 풍력 단지, 그다음에 뭐 신재생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신재생 테마가 지금 왜 갑자기 더 강력해졌냐면요. 미국의 관세가 있죠. 관세 플러스 그다음에 신정부 그냥 새롭게 그 대선 주자의 그
움직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요거 아까 그 내용이고요. 관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요 부분입니다. 지금 야당 대표의 일정이 있습니다. 4월 24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뭐 내일까지, 아니 목요일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좀 애매할 수 있고요. 목요일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매매를 하고 오전에 뭐 시세가 나오면 팔았다가 또 오후에 뭐 종가 베팅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왜냐? 목요일과 금요일 양 이틀간의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또 발언이 있을 겁니다. 그 발언에 대한 뉴스화가 되면서 그리고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러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매매할 때의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계속 끝까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남 쪽에, 그러니까는 이쪽 민주당 텃밭이죠. 그쪽에 가면서 이제 보시면 신안군에서 뭐 해상풍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 부분이 오전에 또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또 이 수급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딱 보시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 잘 보면은 딱 두 그룹입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인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실적주나 아니면은 대형주, 뭐 우량주 한다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보시면 이 정치 테마주 단기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늘 만약에 로봇 테마가 있다, 혹은 오늘 만약에 뭐 신재생 테마가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A, B라는 테마가 있다, C라는 테마가 있으면 계속해서 여기 갔다 막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계속 생길 거예요. 왜냐?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돈이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이걸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5번, 10번 하면은 5천만 원, 뭐 1억 갖고 있는 그러한 회전율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냥 1, 2억 묻어놓고 올라오면 20% 먹으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의 어떤 자금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니까 지금 뭐 종목군들이 한 테마가 움직이면 그 다음 테마가 죽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다시 반등하고, 이러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 상식으로는 내가 A를 사놓고서 저가에서 좀 싸게 사서 뭐 비싸게 판다. 그래서 30, 40%의 수익을 걷는다.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틀이지만 여기서는요. 2%짜리를 10개 먹어요. 10개 먹으면서 20%를 만드는 그러한 투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시장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 윗꼬리가 나왔다고 해서 혹은 종목군들이 빠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SDM, 태양광 모듈, 인버터, 프로젝트 이런 거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그러면 SDM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첫날이잖아요. 첫날이고, 그런데 이미 여기서부터 일단은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물론 쫓아갈 수 있겠지만 이 구간입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일치선을 못 그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이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항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막 더 갈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수급이 들어오면은 뭐 돌파해서 2,000원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러한 정시 테마주 할 때는요. 테마주를 할 때는 수급이 막 들어올 때 그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가서 그 다음 테마 또 기다리면은 또 뉴스 나와서 또 띠링 또 나오잖아요. 그냥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DN 같은 경우도 내일 시초가 이런 부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매하시고 SDN 관련해서 매매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가면서 전고점까지 간다.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SDN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로는 단기로 매매해도 된다. 혹은 시초가나 이런 부분들 매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SDN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SD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다만 단기 매매로만 활용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오히려 하나솔루션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또 크게 물려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타 관련해서 SDN으로 또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이영석 전문가에게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태양광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신성 ENG.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SDN보다는 사실 탄력이 좀 적었잖아요. 네. 물론 급등했지만 그런데도 매수 사인을 주셨어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신성현지 같은 경우도 이게 종목마다 끼가 있어요. 끼가 있기 때문에 신성현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태양광의 어떤 수급이 몰릴 때는 꼭 반등하는 그런 종목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성 ENG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성 ENG가 매출단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굉장히 조단이에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이런 그 테마에 엮여서 오히려 실질적인 평가를 못 받는 회사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다 2차 전지, 클린룸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졌을 때가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태양광 모듈, 태양광 시스템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광 오늘 신재생 테마 중에서 태양광 테마에 들어갔겠죠. 자, 제가 이 종목을 보시면요, 요 구간에서는요 슈퍼개미들 한마디로 말하는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요? 스마트 머니들은요 이미 이 구간에서 매집이 거의 다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있을 때 지금 엄청나게 거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이런 걸 다 그어 놓고서 지금 이러한 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갈 겁니다. 바로 여기서 뚫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이 정책 이슈들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시초가에 끌고 가서 2, 3% 먹고 나오는 거는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다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런 형식, 즉 내려올 때, 그렇죠? 내려올 때 내가 좀 남들이 안 볼 때 그때 사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뭐 세명전기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죠. 세명전기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컴퓨터 앞에 있다거나 모바일로 어떠한 것들을 차트를 확인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세명전기 차트 한번 보세요. 세명전기 차트 보면은 무섭게 빠졌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다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 아니라 물론 이 구간에 샀으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즉 돈을 벌기 위한 매매를 하려면 바로 이런 구간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 사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지루하세요. 너무 지루해하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간에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 종목들도 빠질 때마다 더 사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어놓고서 매수를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차트나 이런 매매를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신성 ENG 매매 가능하다. 요 윗꼬리를 다시 잡아가는 흐름 나와줄 수 있으니까 둘 다 아까 말씀드렸던 SDN이나 뭐 신성 ENG 둘 다 매매 가능하지만 단기로 일단은 처리하고 다시 눌러줬을 때 그때 또 다시 매매 기회를 잡자. 그래서 저는 아마 두 번째 매매 기회를 아마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이엔지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잡아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는데요. 또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형석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제로투 세븐입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뭐 탑 100이 아마존에 올라갔다라는 네. 소식으로 제로투 세븐이 급등을 했는데 네네. 오늘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처럼 저출산 관련주도 또 탄력이 좋았잖아요. 네네. 이 저출산 관련주랑 엮이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뭐 상승했다가 뭐 장 후반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서 이러한 수급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지 뭐 종목에 대한 뭐 이런 그 부분들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1번 기사, 2번 기사, 3번 기사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거는 지난 3월 기사입니다. 일본 주요 매장이 입점했다는 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진입했다 소식, 그다음에 뭐 FTA 뭐 이런 거 들렸다 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예전에 VT라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리들샷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리들샷도 그때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요. 첫 번째로 일본에서 이게 대박이 났어요. 리들샷이. 그리고 나서 미국의 아마존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거의 4만 원대, 저점 대비 거의 8배 이상 상승을 했죠. 그것처럼 지금 제로투세븐도 그러한 그 똑같은 공식으로 지금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FDA가 승인 받으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동남아까지 진출하면서 제로투세븐이 성장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보여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림이고 또 하나 제로투세븐이 거의 1년 만에 지난달에 처음으로 보고서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동안 뭐 IR 협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종목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종목이 체질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공중비책이라는 게 바로 이 제로투세븐의 가장 큰 목표인데 보시면 베트남, 그다음에 미국, 필리핀, 일본 보시면 오픈일이 2024년 2분기예요. 2분기, 3분기. 그다음에 지금 1분기 이거는 뭐 이미 됐고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지난 2분기부터 시작했던 이런 흐름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한 2022년 이럴 때는 영업이익이 100억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줄다가 올해 한 60억으로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나 뭐 거의 단자리 수였는데 지금 올해는 거의 60억 가까이 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 것은 이제 이 종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정책적인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정책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야당과 여당이 동시에 미는 정책에서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오늘 지금 약간 좀 윗꼬리를 달았지만 잘 보세요. 이게 480선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구간을 못 넘었어요. 못 넘고 여기서 확 죽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그다음 반등하고서 한번 눌림 이후에 오늘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이 긴 윗꼬리에서 있었던 물량들이 좀 나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준다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먹어가면서 다시 이 구간 올라갈 수 있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걸릴 수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내용과 수급과 실적 같은 경우가 일치되고 있고 거기에 정책까지 묻어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로투세븐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실적이 찍히는 제로투세븐,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머금으면서 충분히 상승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단타 기법에 또 최적화된 1, 2, 4 네. 기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1, 2, 4 기법은 5분봉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될까요? 네, 5분봉가는 사실 뭐 5분봉, 15분봉 다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나마 어떠한 그 1분봉은 너무나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면은 살짝 밑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매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5분이란 시간을 준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 분석은 제가 애널리스트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는 황금봉, 눌수급, 1, 2, 4, 눌림, 조스, 급등 요 세 개 중을 제가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교육방에서 기법 확인서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제가 약간 좀 가려놨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황금봉도 드렸고 조스도 다 드렸고 이제 1, 2, 4 하나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배우고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개를 콜라보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많은 전문가의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기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꾸준하게 1년에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전문가의 조언이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의 실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법은 거들 뿐, 그렇죠? 그러한 것의 완성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보시면 뭐 1번 매수, 2번 매수, 이거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면이란 종목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황금봉이 일단 나와주고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60봉에서 강하게 나왔고 지금 보시면 황금봉이 두 개가 겹쳤어요. 그만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사실 이 구간에서는 바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그리고 요 라인 이게 매도 라인인데 이 매도 라인을 타고 갈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홀딩 그리고 다시 요 구간에 살짝 눌러줄 수 있지만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이 매수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매도할 자리에 매수를 한다거나 매수할 자리에 매도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급에 대한 첫 번은 바로 이 60선과 황금봉의 그 나오는 자리를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N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강하게 60선에서 돌파가 나와주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바로 일봉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뉴스 바로 체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 15초 내로 바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지금 60선에서 바로 상승 그리고 반등 그리고 눌림 그리고 나서 이럴 때 무조건 손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서 보세요. 바로 이 구간에서 지지되는 것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매매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드라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네.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자, 오늘 신재생 관련주인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올랐던 신재생 주를 보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익히 알고 있는 종목군들이 올랐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섹터가 있을 때 이 섹터가 좀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이 기존의 종목군보다는 그 다음 종목군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종목군 찾을 때 바로 강하게 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사실 우리가 SDN 신성인지 따라가서 솔직히 거기서 얼마나 더 먹겠어요. 5% 이상 먹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하지만 오르지 않았던 생생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생생한이라나요? 뭐 활달한 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여튼간에 그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사실 LS 머티리얼즈를 봤을 때 이게 얘가 신재생 에너지를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도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캐파시터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친환경 그 에너지 저장 장치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루미늄 소재 부품 사업도 하고 있고 EV 부품 사업.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자리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또 LS라는 또 대기업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도 있으니까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친환에너지 시장 뭐 이게 또 얼마까지 성장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AI 데이터 센터까지라는 부분. 그러니까 신재생 플러스 AI까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러한 음봉은 자 이거는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음봉이 아닙니다. 개인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더 던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요. 바로 이 종목을 관리를 하고 있는 뭐 세력이라고 하겠죠. 세력이라고 할게요. 그 세력들이 이렇게 저는 관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종목의 상승이 나올 때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저가를 찍어버리죠. 그렇죠? 저가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갭상승한 이후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다시 이러한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재료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신재생도 들어갈 수 있고 AI 이쪽 데이터 센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튼간에 지금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요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내일 저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정말 돈 벌고 싶다. 제로투 세븐으로 물린 거 이걸 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기업 가치에 비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 또 기관들이 또 세력들이 지금 주가 관리를 통해서 이미 지금 저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우리가 어떤 타점에 구체적으로 또 진입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